베이징의 한 커다란 학술회의실. 창밖으로는 자금성의 붉은 기와 지붕이 희미하게 보인다. 바깥 대기는 차갑지만 실내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다. 한 테이블에는 여러 국가에서 모인 학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앉아 있고 단상 위에는 12살 먹은 한 소년이 서 있다. 그의 이름은 리우밍천 레오밍천이다. 그 소년의 외모는 평범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의 나이와 어울리지 않는 깊이와 무게를 담고 있다. 마치 천년의 시간을 살아온 노인의 눈처럼. 회의 진행자는 조용히 말했다. 리우밍천 군, 이번에는 2025년 한반도의 운명에 대해 말씀해달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실내의 모든 것이 정적으로 변했다. 리우밍천은 윈난성의 깊은 산골에서 태어났다. 그곳은 문명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출생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이내 깨달았다. 생후 3개월 만에 그는 완벽한 문장을 구사했고 4살이 되던 해 그는 자신이 전생에 티베트의 고승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의 설명은 어린아이의 지어낸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았다.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었다. 마을의 한 노인은 그 말을 들으며 한참을 생각했고 결국 그 소년을 깊은 산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의 3년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명상과 수행, 그리고 자연과의 대화. 그 경험 속에서 리우밍천은 무언가를 깨달았다. 17세가 되었을 때 그는 베이징 대학교 물리학과에 입학했다. 대학 입시에서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받았다. 학교의 교수진들은 그를 세기의 천재라고 칭했다. 하지만 대학에 다닌 지 2년 만에 그는 갑자기 학교를 떠났다. 그가 남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세상의 모든 이치는 책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진실은 산과 강, 별과 바람 속에 있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후 3년간 그는 다시 자취를 감춘다. 사람들은 그가 죽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3년 후 그는 모습을 드러냈다. 그를 본 사람들은 경악했다. 그의 눈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말했다. 과거와 미래는 현재라는 점 위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순간이 바로 역사 전체를 결정하는 중심점입니다. 2022년 리우밍천은 한글귀를 써내려갔다. 북쪽 곰이 이빨을 드러내고 형제의 땅을 피로 물들일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강대국은 우크라이나를 향해 갔다. 세계는 전쟁의 공포로 떨었다. 2023년 1월 그는 다시 한 구절을 남겼다. 아나톨리아의 대지가 비명을 지르며 갈라질 것이다. 수천 개의 마음이 멈출 것이다. 불과 몇 주 뒤 튀르키예 지역에서 역사적인 규모의 대지진이 발생했다.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다. 그 이후로 과학자들과 언론인들이 그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의 예언이 정확하다는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중국 정부는 그를 국가 비밀로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2025년 3월 한국에서 대규모의 산불이 발생했다. 동시다발적으로 5개 지역에서 불이 났고 그 불들이 하나로 이어져 가는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용이 내려오는 것처럼 보였다. 리우밍천이 몇 달 전에 남긴 글귀가 정확히 이를 예견했었다. 5개의 불꽃이 하나로 합쳐져 붉은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하리라. 이제 모든 것이 명확했다. 그의 예언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미래의 청사진이었다. 그 포럼에서 리우밍천이 처음 꺼낸 주제는 한국이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2025년 12월 한반도를 검은 강이 휘감을 것입니다. 방 안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다. 이 강이 정확히 무엇인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재의 인간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몰려올 때 그 파도의 정체를 설명하는 것보다 그 속에 빠져보는 것이 더 빠른 것처럼 말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고 물었다. 그것이 자연재해를 뜻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치적인 사건을 뜻하는 건가요? 리우밍천은 미소를 지었다. 그 구분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시점입니다. 자연과 인간의 문제, 그것이 하나로 합쳐져 모든 것을 뒤흔들 것입니다. 하지만 12월의 사건이 전부가 아니었다. 리우밍천은 계속했다. 그 사건을 겪은 후 한국의 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한국은 세계가 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2026년부터 2027년에 걸쳐 한국의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를 것입니다. 기업들은 번창할 것이고 수출은 증가할 것입니다. 세계의 언론은 다시 일어선 한강의 기적이라고 찬양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희망적인 내용이었다. 그러나 리우밍천의 표정이 변했다. 하지만 그 황금 사과를 베어 물어보십시오. 속은 검은 벌레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경제는 성장하지만 사람들의 영혼은 점점 더 빈곤해져 갈 것입니다. 돈이 쌓이면 쌓일수록 마음은 더욱 비워져 갈 것입니다. 양극화는 극에 달할 것이고 청년들은 희망을 잃을 것입니다. 노인들은 더욱 고독해질 것입니다. 화려한 건물 뒤편에는 깊어만 가는 어둠이 있을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와 정신의 빈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한국 사회는 내부부터 썩어 들어갈 것입니다. 한 학자가 물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까? 리우밍천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시간으로는 한밤중이었고 베이징도 마찬가지였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번에 말씀드릴 두 번째 예언입니다. 리우밍천은 말을 이었다. 한국의 민족 고유의 절기에 설날이나 추석 즈음에 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일 것입니다. 그곳은 매우 큰 장소일 것입니다. 광장이거나 경기장이거나 혹은 그 이상의 규모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눈과 귀가 그곳에 집중될 것입니다. 그가 계속했다. 그때 한 인물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왕이 아닙니다. 정치인도 아닙니다. 기업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말 한마디가 나면 4만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깨달음의 눈물입니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마주했을 때 흘리는 눈물입니다. 리우밍천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그 인물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할 말을 할 것입니다. 평론가도 정치인도 누구도 차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서로를 외면했는지, 얼마나 많은 악습에 젖어 있었는지 깨달을 것입니다. 한 참석자가 물었다. 그렇다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마치 얼음이 봄의 햇빛에 녹듯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 안의 악습을 부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회 전체가 깊은 정화의 과정을 겪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이 그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올 길입니다. 리우밍천은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 변화는 한국에만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동아시아 전체가 뒤흔들릴 것입니다. 모두가 침묵하며 그의 말을 기다렸다. 중국은 지금 권력의 중심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은 곧 흔들릴 것입니다. 붉은 용의 심장이 박동을 멈출 때가 올 것입니다. 권력의 교체가 일어날 것이고 그것은 순순하지 않은 전환이 될 것입니다. 중국의 내부 혼란은 깊어질 것입니다. 리우밍천의 시선이 동쪽으로 옮겨졌다. 일본은 또 다른 길을 갈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강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방향성은 고립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는 주변국과의 협력을 거부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를 차갑게 만들 것입니다. 한일 관계는 다시 빙하기로 접어들 것입니다. 한 중국 관계자가 물었다. 그렇다면 한국은 고립되는 건 아닙니까? 리우밍천은 미소를 지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리우밍천이 천천히 말했다. 동쪽에서 문이 닫히고 북쪽에서 혼란이 깊어질 때 한국의 시선은 서쪽을 바라볼 것입니다. 태평양 건너 서쪽의 거대한 독수리 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미국은 한국의 손을 잡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손잡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운명적인 연결이 될 것입니다. 군사적 협력을 넘어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넘어 미래의 기술 산업까지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리우밍천의 목소리가 더욱 명확해졌다. 2026년은 한국이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견제 속에서, 중국의 혼란 속에서 한국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유라시아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 속에서 찾아오는 한국의 진정한 기회입니다. 리우밍천은 이제 더욱 신비로운 주제로 넘어갔다. 2026년 한국에서 3명의 특별한 인물이 상징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산의 남자, 바다의 남자, 물의 여인. 이 세 사람이 만나는 순간 기존의 정치 구조는 완전히 붕괴될 것입니다. 한 젊은 기자가 손을 들었다. 그 3명이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리우밍천은 고개를 저었다. 그들의 이름을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미래는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타날 시점이 오면 모두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두드러진 방식으로 한반도의 운명 속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계속했다. 현재의 정당 체제,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 그리고 권력의 중앙 집중식 구조. 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정치가 나타날 것입니다. 더욱 분산되고, 더욱 유연하고, 더욱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형태의 정치 구조가 등장할 것입니다. 리우밍천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다. 이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탄생입니다. 오래된 것이 죽고 새로운 것이 태어나는 자연스러운 순환입니다. 회의 막바지, 한 참석자가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리우밍천은 길게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준비하십시오. 물질적 준비가 아니라 정신적 준비입니다. 당신들의 영혼을 돌보십시오. 당신들의 공동체를 돌보십시오. 당신들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이어 말했다. 2025년 12월에 그 사건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당신들의 선택입니다. 그것을 공포로만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각성의 신호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 선택이 2026년 이후의 한국을 결정할 것입니다. 리우밍천이 가장 신비로운 목소리로 말한 예언 중 하나가 바로 첫눈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천천히 마치 매우 중요한 것을 전하듯 입을 열었다. 첫눈이 내리는 날, 특히 그 첫눈이 이른 아침 3시부터 내리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집 밖에 있으면 안 된다. 회의실이 일순간 긴장으로 휩싸였다. 한 참석자가 물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리우밍천은 창밖을 바라봤다. 마치 먼 미래의 어떤 장면을 보고 있는 듯. 그 시간에 내리는 첫눈은 평범한 눈이 아니다. 대기의 불순물과 대지의 기운이 만나 형성되는 그 눈은 매우 특별한 파장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그 눈을 맞으면 육체가 아닌 영혼이 흔들릴 수 있다.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혹은 매우 강한 전자파에 노출된 것처럼 당신들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또 다른 참석자가 손을 들었다. 그렇다면 그 시간에 집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집의 벽, 특히 옛날 방식의 두꺼운 벽과 지붕은 그러한 에너지로부터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동굴 속이 번개를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따라서 첫눈이 내리는 새벽 3시부터 7시 사이에는 반드시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리우밍천은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에 밖에 있던 사람들은 이후로 매우 이상한 증상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신경계 이상, 정신적 혼란, 혹은 설명할 수 없는 질병. 이 모든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우밍천은 또 다른 중요한 예언을 꺼냈다. 대지의 흔들림과 물의 반격이 동시에 일어나는 시기가 올 것이다. 지진과 홍수가 한반도를 휩쓸 때 권력의 중심도 동시에 흔들릴 것이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대자연과 인간 사회가 같은 주파수로 공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가 계속했다. 인간의 법이 무너진다. 정부의 통제력이 순간적으로 상실된다. 이때 사회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기존 질서의 완전한 재설정의 기회가 될 것이다. 오래된 제도는 더 이상 작동할 수 없게 되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 구조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리우밍천이 한국의 지리와 영성에 대해 말할 때 그의 목소리는 특별히 신비로워진다. 한반도에 5개의 큰 산이 있다. 한라산, 백두산, 금강산, 지리산, 태백산. 이 산들은 단순한 지형이 아니다. 이들은 한반도의 영적 축이다. 각각의 산은 다른 에너지를 담고 있으며 이 에너지들이 한순간에 동시에 깨어날 때 한반도 전체에 새로운 기운이 흐르게 될 것이다. 그가 더욱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2025년의 마지막 달, 이 5개의 산에서 동시에 뭔가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이 물리적인 것일 수도, 에너지적인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순간, 한국인들은 깊은 수준의 각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민족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는 시간이 올 것이다. 리우밍천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경복궁 앞에서 남겼던 말이 다시 언급되었다. 왕의 기운이 돌아온다. 5산이 다시 모인다. 이 말의 의미를 더 깊게 설명하면서 리우밍천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왕의 기운이란 단순히 왕조의 복귀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정의의 리더십, 백성을 위한 통치,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헌신의 정신을 의미한다. 그런 영성이 다시 한반도에 나타날 것이라는 뜻이다. 그가 계속했다. 5산이 모인다는 것은 5가지의 큰 에너지, 혹은 5명의 중요한 인물이 한 곳으로 모인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혹은 한국의 5가지 지역 특색과 전통이 새롭게 통합된다는 뜻일 수도 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무언가 크고 신성한 통합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리우밍천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과거와 미래는 현재라는 점 위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당신들의 선택이 미래의 한반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회의가 끝났을 때 참석자들의 얼굴은 무겁고 진지했다. 어떤 사람은 메모를 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한국에서 온 한 기자는 빠르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당신이 가장 중심이 되는 건 12월의 사건이라고요? 그게 정확히 뭐라고 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다가오는 12월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올 것이라는 예감은 서서히 커져가고 있었다. 리우밍천의 예언이 과연 현실이 될까? 아니면 한낱 신비로운 이야기로 남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한국과 동아시아는 거대한 변화의 문턱 위에 서 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자들은 준비하고 있었다. 어떤 형태의 미래가 올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것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는 해두려고. 인도 델리에 사는 젊은 예언가 아비냐 아난드는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예언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을 정확히 예측했고 2023년 터키 지진, 2024년 글로벌 경제 위기까지 모두 맞춰왔다. 아비냐는 특별한 능력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숫자, 천체, 그리고 에너지의 흐름을 통해 미래를 읽어낸다. 특히 그가 본 환상은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상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비냐 아난드는 더 이상 해외에서 한국을 보는 예언가 정도로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가 지금까지 남긴 한국 관련 예언들만 따로 모아도 이미 하나의 연대기가 될 정도다. 인도에서 활동하는 젊은 예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예언은 한국 안에서 벌어진 여러 굵직한 사건들을 이상하리만큼 정확히 짚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가 처음 한국에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20년 무렵이었다. 아비냐는 한국은 전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르게 퍼졌다가 또 전 세계가 놀랄 만큼 빨리 진정되는 전염병 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당시 한국의 상황을 지켜본 이들은 이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2022년에는 집값의 정점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이후 이어진 거래량 급감과 조정 흐름을 두고 일부는 그의 말을 기이할 정도로 들어맞았다고 회상한다. 정치와 외교 영역에서도 그의 예언은 자주 회자되었다. 그는 2023년 초 한국의 지도자 지지율이 연중 한 번 급격한 굴곡을 그리는데, 그 계기는 외교 문제의 파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실제로 주변국과의 갈등, 외교적 논란 이후 여론이 크게 요동치는 장면이 반복되었다. 또한 2024년을 두고는 한반도에서 모두가 긴장할 만한 군사적 움직임이 보이지만, 마지막 순간에 생각보다 조용히 끝나는 국면 전환이 올 것이라 했고, 실제로 한때 위기감이 고조되던 시기에 돌연 수위가 낮아지는 흐름이 겹치며 그의 이름이 다시 입에 오르내렸다. 경제와 날씨에 관한 그의 말도 인상적이다. 2023년 말 아비냐는 원화 가치가 단기간 크게 흔들린 뒤 1년 안에 다시 어느 정도 균형점을 찾아갈 것이라고 남겼는데, 이후 환율의 급등락과 재안정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예언은 또 한 번 회자되었다. 2025년 여름에 관해서는 한국 남부를 중심으로 기록적인 비와 이상기후가 겹치겠지만, 그 와중에 한 가지 인프라적 사고를 기적처럼 비껴가게 될 것이라는 뉘앙스의 말을 남겼고, 실제로 여러 위험 요인이 있었음에도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그의 예언은 더욱 기대해 볼 만한 레벨에 올라섰다는 인식이 퍼졌다. 이처럼 아비냐 아난드는 한국 내부 사정을 세세히 알기 어려운 해외 인물임에도 전염병 곡선, 부동산 흐름, 환율 변동, 지도자의 지지율 분기점, 남북 긴장의 완화 타이밍 등 여러 분야에서 기묘하게 겹치는 예언들을 남겨왔다. 그래서 이제 그의 입에서 한국의 12월이라는 말이 나올 때 단순한 흥미거리를 넘어 이번에는 무엇이 실제와 겹칠까를 진지하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2025년 11월 말 아비냐 아난드는 2026년 12월에 한반도와 중국에 관한 새로운 예언을 공개했다. 이 예언은 새로운 리더의 등장, 북한과의 역대급 만남, 그리고 중국의 격동에 관한 것이었다. 12월에 한반도를 본다. 아비냐는 자신의 예언을 매우 신비로운 방식으로 시작했다. 저는 2025년 12월에 한반도를 명상 중에 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곳은 매우 특별합니다. 어떤 점이 특별한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답했다. 12월 한반도에는 놀라운 일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 건의 중요한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연쇄적으로 터질 것입니다. 첫눈이 오는 날의 신호. 아비냐는 가장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했다. 12월 첫눈이 오는 날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설명했다. 그날은 단순히 겨울이 시작되는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한국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말했다. 첫눈이 내리는 그날 또는 바로 그 근처에 중요한 소식이나 사건이 터질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사건인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신비롭게 답했다. 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아비냐는 12월 크리스마스 근처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난다고 했다. 12월, 특히 크리스마스 주변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거나 나라의 무대 전면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명확하게 말했다. 이 인물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답했다.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인물은 현재 숨겨져 있거나 현재는 중심이 아닌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인물의 특징을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답했다. 이 인물은 매우 특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잠시 숨겨져 있던 빛이 갑자기 드러나는 것처럼. 아비냐는 이 새로운 인물이 가져올 변화를 설명했다. 이 인물이 나타날 때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억눌러져 있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구체적으로 누가 억눌려 있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설명했다. 사회적으로 억압받던 자들, 정치적으로 소외받던 자들, 경제적으로 무시받던 자들, 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 전체의 에너지 변화입니다. 아비냐는 12월에 일어날 놀라운 일들이 연쇄적으로 터질 것이라고 했다. 12월 첫눈 새로운 인물의 등장, 놀라운 소식 또는 사건, 사회 전체의 변화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 연쇄가 한국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답했다. 한국이 새로운 에너지로 2026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비냐는 12월 한반도에서 일어날 가장 중요한 사건을 설명했다. 북한과의 대화가 다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그는 명확하게 말했다.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답했다. 아마도 11월 말부터 12월 초 사이일 것 같습니다. 토마스 그레이가 본 2월의 도발 이후 상황이 급변할 것입니다. 이번 만남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강조했다. 이번 만남은 그동안 있었던 어떤 만남과도 다를 것입니다. 아비냐는 이 만남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할 것인가를 설명했다. 이번에 북한과의 만남은 역대급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어떤 점이 역대급인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설명했다. 첫째, 참석 인물들의 수준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을 것입니다. 둘째, 논의되는 주제가 더욱 근본적일 것입니다. 셋째, 그 결과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체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말했다. 이 만남에서 나올 합의나 선언이 앞으로 50년 이상 한반도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한국 지도자의 불확실한 미래. 아비냐는 현재 한국의 지도자에 관해 매우 신비로운 설명을 했다. 저는 한국의 현재 지도자의 미래를 명상할 때 매우 이상한 현상을 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어떤 현상인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답했다. 그 지도자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깊이 있게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미래를 보면 그 사람의 에너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 지도자의 경우 그의 미래가 완전히 불명확합니다. 이것이 좋은 신호인가 나쁜 신호인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답했다. 이것은 두 가지 극단적인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아비냐는 이 불확실성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이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 지도자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답했다. 그 지도자가 권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현재의 역할을 마치고 무대에서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지도자의 정치적 영향력이 극도로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이것입니다라고 그는 계속했다. 그 지도자가 예상도 못하게끔 놀라운 잠재력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설명했다. 반대로 그 지도자가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예상 밖의 결정, 행동 또는 능력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말했다. 그 지도자가 갑자기 역사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예상 밖의 용감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아비냐는 이 두 가능성의 확률을 설명했다. 현재의 영적 흐름 속에서 이 두 가능성의 확률은 반반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즉, 50% 확률로 그 지도자의 영향력이 사라질 수도 있고 50% 확률로 그 지도자가 예상 밖의 위대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불확실성이 한국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답했다. 이 불확실성 자체가 한국 정치의 향후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아비냐는 중국의 상황을 설명했다. 2025년 12월 중국에서 본격적인 권력 투쟁이 시작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명확하게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투쟁인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설명했다. 중국의 2인자와 3인자가 본격적으로 분쟁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답했다.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 지도부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권력자들입니다. 이 분쟁이 어떤 형태일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설명했다. 처음에는 정책 논쟁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점차 권력 투쟁의 성격을 드러낼 것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말했다. 이 두 명이 각각 다른 파벌을 만들고 당 내 영향력을 놓고 경합할 것입니다. 아비냐는 중국의 최고 지도자에 관해 설명했다. 흥미롭게도 중국의 1인자, 즉 현재의 최고 권력자는 아직까지 그대로일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답했다. 현재의 최고 지도자는 이 분쟁 속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그는 배경에서 두 명의 권력자들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설명했다. 이것은 중국 권력 체계 내에서 매우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1인자가 명목상 최고 권력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2인자와 3인자의 권력이 상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비냐는 중국에서 일어날 가장 극적인 사건을 예언했다. 중국에서 국민의 3분의 1이 충격에 빠질 만한 대재해가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답했다. 언뜻 보기에는 매우 큰 건축물이 순식간에 붕괴되는 현상입니다. 아비냐는 이 건축물 붕괴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건축물은 단순한 하나의 건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설명했다.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구조물일 수도 있고 여러 건물이 동시에 붕괴되는 현상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지하 광산 또는 지하 시설의 붕괴일 수도 있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말했다. 이 붕괴가 갑자기 일어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로 빠르게 붕괴되는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답했다. 마치 마술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아비냐는 국민의 3분의 1이라는 구체적인 비율에 대해 설명했다. 중국의 인구가 약 14억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 3분의 1은 약 4억 5천만 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구가 충격에 빠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답했다. 이 사건이 매우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뜻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설명했다. 이것은 단순한 한 도시의 재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 지역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중국 전역이 알게 될 매우 큰 사건입니다. 건축물 붕괴의 상징성. 아비냐는 이 건축물 붕괴가 갖는 상징적 의미를 설명했다. 건축물이 붕괴된다는 것은 기존의 질서나 구조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중국에서 무엇이 무너진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신비롭게 답했다. 저도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기존 질서나 신뢰의 구조에 큰 균열이 생긴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설명했다. 이 사건 이후 중국 국민들의 심리가 크게 변할 것입니다. 정부나 기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것입니다. 아비냐는 이 모든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년 12월은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왜 이 시기에 동시에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답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북아시아 전체의 에너지가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비냐는 12월에 일어날 세 가지 주요 사건을 정리했다. 한국 첫눈 새로운 인물 등장, 북한과의 역대급 만남, 중국 2인자, 3인자의 분쟁 대규모, 건축물 붕괴, 국민의 3분의 1이 충격. 이 두 나라의 사건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설명했다. 한국의 정치적 변화와 북한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동시에 중국 내부의 분쟁과 재해가 터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판도가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아비냐는 2026년 12월에 이 모든 사건들이 2027년으로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를 설명했다. 2025년 12월의 변화는 2027년의 본격적인 전개로 이어질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답했다.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더욱 진전될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도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중국은 내부적 분쟁을 수습하고 새로운 질서를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결과로 동북아시아의 미래가 새롭게 결정될 것입니다. 아비냐는 자신의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경고와 희망을 동시에 전했다. 2025년 12월은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동시에 매우 위험한 달이기도 합니다라고 그는 강조했다. 왜 위험한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답했다. 한국의 지도자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중국은 내부 분쟁과 재해로 흔들릴 것입니다. 이 시기에 한국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강조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말했다. 북한과의 만남에서 진정한 대화와 이해를 추구해야 합니다. 단순한 정치적 거래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비냐는 특별히 첫눈의 의미를 강조했다. 첫눈은 단순한 날씨 현상이 아닙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첫눈이 내리는 날은 한반도에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는 날입니다. 그 날부터 한반도의 영적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새로운 인물의 정체. 아비냐는 12월에 나타날 새로운 인물에 대해 한 번 더 강조했다. 저는 여전히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그 인물이 나타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12월을 바라보며 아비냐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다. 2025년 12월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운명을 바꿀 달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첫눈이 내리는 그날부터 모든 것이 변합니다.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고 북한과의 역사적 만남이 이루어지고 중국은 내부적 격동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향후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지도자가 그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 역사적 역할을 할 것인지도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2025년 12월이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달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비냐 아난드의 예언은 신디 제이콥스의 희망적 메시지, 안나 후스트의 개인적 부활, 마리아 보리소바의 영적 계승과는 다른 차원의 예언이다. 그것은 정치적 변화, 국제관계의 재편, 그리고 동북아시아 지정학의 대전환에 관한 예언이다. 2025년 12월, 첫눈이 내리는 그날부터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새로운 인물은 누구인가? 북한과의 만남은 정말로 역대급 기록이 될 것인가? 중국의 대규모 붕괴 사건은 무엇인가? 그리고 한국의 지도자는 그 역할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무대에서 물러날 것인가? 모든 것이 2025년 12월에 밝혀질 것이다. 2025년 11월, 강원도 심산유곡에 나타난 사도인의 대예언.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의 운명. 2025년 11월 26일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강원도 깊은 산골의 한 촌락. 짙은 안개가 마을 어귀를 감싸고 있던 그 시각, 정막을 깨는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절그럭, 절그럭. 낡은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안개 속에서 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시대에 뒤떨어진 허름한 삼배옷을 입고 등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보찜을 메고 있었으며 허리춤에는 녹이 쓴 식칼과 낫, 가위 등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촐로가 그를 보고 누구냐 묻자 그는 물 한 잔을 청하며 자신을 칼을 외상으로 주는 사람, 즉 사도인이라 칭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형형했으며 그가 내뱉는 목소리는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듯한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촐로에게 가장 낡은 나탄 자루를 건네며
일반적인 찻값이 아닌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12월부터 겪게 될 천지개벽할 운명을 예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실현되는 날, 다시 돌아와 낫값을 받아 가겠다며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기술할 내용은 그가 남긴 장장 2시간에 걸친 예언의 내용을 낱낱이 기록하여 복원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예언 해설에 앞서 이 사도인이라는 존재에 대해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들은 평범한 점쟁이나 무속인이 아닙니다. 중국 송나라 시대부터 기록에 등장하는 이들은 귀국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도가의 한 분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난세가 도래할 때마다 세상에 내려와 칼을 외상으로 줍니다. 그리고 장부에 기이한 예언을 적어두죠. 쌀값이 금값이 될 때 오겠소, 황제가 쫓겨날 때 오겠소 같은 식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예언은 청나라의 멸망, 중일전쟁, 문화대혁명, 그리고 최근의 2020년 대역병까지 소름 끼치도록 정확히 적중해왔습니다. 그런 그들이 중국 대륙이 아닌 2025년의 늦가을 대한민국에 나타났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한반도가 전 세계적 격변의 중심지, 즉 태풍의 눈이 될 것임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사도인의 예언이 허무맹랑한 헛소리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은 그가 올해 초 중국 하남성 일대에서 남겼던 예언들이 이미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름이 오기 전 하늘에서 불 대신 물이 쏟아져 대지가 썩고 곡식 대신 모래를 씹게 되리라. 우리는 지난 6월을 기억합니다. 동아시아 전역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와 대홍수, 중국 남부의 곡창지대가 초토화되고 한국 또한 배추와 무 등 기본 식재료 값이 5배 이상 폭등하며 식량 위기를 겪었습니다. 곡식 대신 모래를 씹는다는 말은 비유가 아닌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돈이 휴지 조각이 되어 불탈 때 사람들은 다시 흙을 파고 금을 찾으리라. 지난 9월 전 세계 핀테크 시스템의 오류와 가상화폐 대폭락 사태를 이보다 정확히 묘사할 수 있을까요? 디지털 자산이 증발하자 사람들은 실물 자산인 금과 토지에 미친 듯이 몰렸습니다. 사도인은 이미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무서운 적중률을 보인 그가 이번에는 12월에 대한민국을 정조준했습니다. 사도인이 남긴 첫 번째 대목은 한 인물의 귀환에 관한 것입니다. 동지의 긴 밤이 오기 전 집을 떠나 차가운 바람 속에 머물던 그가 다시 문지방을 넘으리라. 여기서 집을 떠났다는 표현은 매우 중의적입니다. 그저 평범하게 해외에 체류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정치적 혹은 사회적 타의에 의해 대중의 시야에서 강제로 멀어져야 했던 일종의 유배와도 같은 시간을 보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국민들에게 잊힌 듯했으나 결코 지워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가 12월 마침내 침묵을 깨고 돌아옵니다. 그가 공항 혹은 광장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대한민국은 일시 정지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그의 귀환은 일반적인 한 사람으로서 개인의 복귀가 아닙니다. 꽉 막혀 있던 전국, 소통이 단절되어 답답해하던 국민들의 가슴을 뚫어주는 해동의 신호탄입니다. 사도인은 말했습니다. 그가 돌아오는 길은 그 스스로 연 것이 아니요 시대가 그를 불러낸 것이다. 국민들은 그를 다시 만남의 놀라움과 반가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부채감을 동시에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의 등장은 멈춰있던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인의 예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충격적인 반전을 예고합니다. 화려하게 귀환하는 인물 옆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영웅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단상을 보지 마라. 진정한 칼자루는 가장 낮은 곳, 그림자 속에 있던 자가 쥐게 되니라. 그는 기존의 정치권에서 달고 다른 인물이 아닙니다. 화려한 언변으로 대중을 현혹하던 자도 아닙니다. 그는 우리 곁에 늘 있었으나 너무나 평범해 보여서 혹은 너무나 묵묵히 자신의 일만 해와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전면에 나서는 순간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괴롭혀온 거대한 악의 고리들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들 특권층의 부패, 불합리한 관습,
국민의 삶을 옥죄던 악법들, 도저히 해결 불가능해 보였던 이 난제들을 이 숨겨진 영웅은 마치 썩은 동아줄을 베어버리듯 순식간에 해결해버립니다. 그의 방식은 토론이나 검토가 아닙니다. 결단과 실행입니다. 사도인은 이를 두고 오랜 체증이 뚫리는 듯한 시원함이라 표현했습니다. 예상외의 인물이 보여주는 압도적인 리더십과 실행력에 국민들은 처음엔 당황하겠지만 곧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12월은 이 숨겨진 영웅의 이름이 대한민국 전역을 뒤덮는 달이 될 것입니다. 가장 드라마틱한 대목은 바로 이 두 존재의 만남입니다. 돌아온 자가 길을 열고 숨겨진 자가 칼을 휘두르니 이는 호랑이 등의 날개가 돋아 하늘을 나는 형국이로다. 귀환한 인물이 가진 상징성과 명분, 그리고 대중적 향수. 숨겨진 영웅이 가진 실무적 능력과 파괴적인 개혁성. 서로 다른 궤적을 그려온 이 두 사람이 12월의 어느 날 운명적으로 손을 맞잡습니다. 이 연합은 지금까지 봐왔던 정치적 야합이 아닙니다. 시대의 소명에 의한 결합입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치는 순간 한국 사회는 무수히 많은 변화의 소용돌이로 빠져듭니다. 어제까지 불가능하다 여겨졌던 법안들이 통과됩니다. 수십 년간 기득권을 지켜오던 카르텔이 하루아침에 해체됩니다. 사회적 약자를 짓누르던 족쇄가 풀립니다. 변화의 속도는 너무나 빨라 현기증이 날 정도일 것입니다. 사도인은 강물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파격이라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물결은 파괴가 아닌 재건을 위한 흐름이기에 국민들은 그것엔 물살 위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국 내부의 변화를 이야기하던 사도인의 시선은 서쪽, 중국 대륙으로 향하며 차갑게 식었습니다. 올해가 다 가기 전 서쪽의 거대한 붉은 용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으리라. 대지의 금이 가고 인심은 조각나리라. 2025년 12월 말 중국의 붕괴가 시작된다는 충격적인 예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이 간다는 것은 중의적입니다. 첫째, 물리적인 재난일 수 있습니다. 대지진이나 기상이변으로 인해 중국의 인프라가 붕괴되는 상황. 둘째, 더욱 유력한 것은 체제의 균열입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는 중국 공산당의 통제력이 내부 경제 위기와 민중의 분노로 인해 산산조각 나는 것입니다. 사도인은 화려한 성벽 안쪽은 이미 썩어 문드러졌다고 일갈했습니다. 지방 정부들이 중앙의 통제를 거부하고 억눌렸던 소수민족과 인민들이 봉기하며 중국 대륙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도가니로 빠져들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사도인이 덧붙인 말입니다. 이 붕괴는 이웃한 한국에게 재앙이 아니라 족쇄가 풀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중국발 리스크가 사라지고 동북아의 패권이 한국으로 이동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인이 가장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가장 또렷하게 남긴 예언은 남쪽을 향했습니다. 남쪽의 습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 동남아시아의 어느 나라에서 칼끝을 겨누니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된다. 2025년 말 혹은 2026년 초로 이어지는 시점. 한국은 동남아시아의 특정 국가와 무력 충돌을 빚게 됩니다. 이는 한국의 침략 야욕 때문이 아닙니다. 상대국의 오판, 혹은 교민 보호나 자원 수송로 확보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방어적 성격의 전쟁입니다. 전쟁의 양상은 일방적일 것입니다. 우리의 강철 수레와 날틀이 밀림을 가르고 천둥 같은 포화가 적의 진지를 잠재우니 승리는 이미 정해진 것이라. 한국군의 압도적인 하이테크 전력은 단기간에 전쟁을 종결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도인 예언의 백미가 등장합니다. 승리의 대가로 그 남쪽의 땅 일부가 우리의 것이 되리라. 이는 그저 그런 승전보가 아닙니다. 전후 배상 혹은 조약의 형태로 해당 국가의 영토 일부가 한국에 할영되거나 한국이 실질적인 통치권과 개발권을 영구히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를 넘어 자원이 풍부한 남쪽 나라까지 확장됨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한국은 자원 부족 국가의 서름을 단번에 씻어내고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제국적 위상을 갖추게 됩니다. 낯을 꽂으며 남긴 마지막 약속.
사도인은 장장 2시간에 걸친 이 장대한 예언을 마친 뒤 보찜을 다시 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꺼낸 녹슨 낫을 촐로의 집 기둥에 깊숙이 박아 넣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내 말이 거짓이라면 이 낫은 영원히 녹슨 채로 남을 것이오. 허나 집 떠난 이가 돌아와 나라의 상처를 씻고 숨겨진 영웅이 악법을 베어내며 붉은 용이 쓰러지고 남쪽의 땅이 그대들의 것이 되는 날, 그때 이 낫은 황금처럼 빛나고 있을 것이니 내 그때 다시 와서 낫값을 받아 가겠소. 말을 마친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2025년 11월에 자욱한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치 신기루처럼 그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이제 12월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도인의 말대로라면 우리는 곧 잃어버렸던 영웅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영웅의 칼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륙의 몰락과 영토의 확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낱 노인의 허풍일까요? 아니면 천기를 누설한 진짜 예언일까요? 답은 다가오는 겨울바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태어난 68세의 마리아 보리소바는 전형적인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여성이었다. 그녀는 교사로 일했고 2명의 자녀를 키웠으며 남편과 함께 조용한 삶을 영위했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그녀의 집이 파괴되었고 남편은 전쟁에서 사망했다. 마리아는 살아남기 위해 국경을 넘어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로 피신했다. 난민 캠프에서의 삶은 극도로 고통스러웠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 남편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마리아를 짓눌렀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 마리아에게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명상 중에 그녀는 환상을 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남편이 나타났다. 남편은 그녀에게 계속 깨어있어라고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리아의 환상은 더욱 확대되었다. 그녀는 세계 여러 지역의 미래를 보기 시작했다. 2023년에는 터키 지진을 정확히 예측했고 2024년에는 중동의 정치 변화를 맞추었다. 비엔나의 우크라이나 난민 커뮤니티에서 그녀는 점차 영적 지도자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2025년 11월 마리아는 한국에 관한 새로운 예언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전쟁 난민에서 영적 예언가로 변신한 그녀는 2026년 1월 1일 한국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비전을 공개했다. 2025년 11월 말 마리아 보리소바는 한국에 관한 매우 구체적인 예언을 공개했다. 이 예언은 2026년 1월 1일의 특정한 자연 현상과 그것이 한국 역사에 미칠 영향에 관한 것이었다. 마리아는 자신의 예언을 매우 신비로운 이미지로 시작했다. 저는 2026년 1월 1일에 한국을 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특히 2개의 봉우리가 있는 산 위에서 바라보는 새해를 봅니다. 이 2봉우리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신비롭게 답했다.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한국에서 매우 영적으로 중요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높은 산 위일 것입니다. 그 장소에서 무엇을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녀는 설명했다. 그곳에서 새해의 첫 햇빛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평범한 햇빛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본 가장 신비로운 현상을 설명했다. 그 햇빛이 7가지 색을 바랍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무지개의 7가지 색이 모두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범한 무지개가 아닙니다라고 마리아는 강조했다. 이 7빛깔이 매우 선명하고 매우 밝습니다. 마치 하늘이 자신의 모든 빛을 한순간에 드러내는 것처럼요.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답했다. 이것은 신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마리아는 또 다른 현상을 설명했다. 그 7빛깔의 색이 사라지고 저녁이 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저녁에 무엇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가장 극적으로 답했다. 하늘의 번개가 칩니다.
그 번개가 평범한 번개인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답했다. 아닙니다. 이 번개는 매우 특별합니다. 마치 하늘이 한국을 향해 심판의 칼을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번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설명했다. 이 번개는 한국의 국운을 크게 바꿀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의 질서를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녀는 말했다. 2026년 1월 1일에 이 두 현상 7빛깔과 번개 이후 한국이 겪을 일들이 결정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현재 한국의 지도자에 관해 설명했다. 한국의 현재 지도자가 1월 1일 이후 이전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명확하게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인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답했다. 현재 그 지도자가 보여주는 정책 방향이나 리더십이 급격하게 바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의 변화인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설명했다. 현재 그 지도자를 지지해온 국민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변화가 가져올 결과를 설명했다. 그 지도자를 그동안 지지해온 국민들 중 절반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어떤 이유로 실망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답했다. 그들이 기대했던 정책이나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예상치 못한 선택과 행동이 나타날 것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녀는 설명했다. 이것은 배신이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더욱 깊은 차원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매우 구체적인 예언을 제시했다. 총 5명의 중요한 정치인들이 무죄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들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신비롭게 답했다.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온 인물들입니다. 마리아는 먼저 무죄 판결을 받을 인물들에 대해 설명했다. 3명이 무죄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 중 1명은 매우 거물급 인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중요한 인물로 봅니다. 이 인물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답했다. 그는 더 이상 감옥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치 무대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정치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설명했다. 한국의 정치 판도가 급격하게 재편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유죄 판결을 받을 인물들에 대해 설명했다. 2명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이 2명도 중요한 인물들입니까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답했다. 네. 그들도 한국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인물들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답했다. 그들은 감옥에 갈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판결이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왜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설명했다. 그 중 1명은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는 인물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1명도 중요한 역할을 해온 인물입니다. 그들이 감옥에 가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깊은 감정적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매우 신비로운 설명을 했다. 이 5명의 판결 이후 흥미롭게도 그들이 빨리 잊혀질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왜 빨리 잊혀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답했다. 더욱 큰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2026년의 한국은 이 5명의 판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들로 가득 찬 해가 될 것입니다. 이 5명도 중요하지만 그들은 곧 역사의 뒤로 물러날 것입니다. 마리아는 가장 신비로운 숫자를 언급했다. 2026년 1월 1일에 7빛깔 무지개와 저녁의 번개를 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몇 명이 이것을 볼 것인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구체적으로 답했다. 정확히 300명입니다. 300명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깊이 있게 설명했다. 300은 성서적으로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족을 격파했습니다. 한국에서도 300명의 목격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300명이 정확히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설명했다. 이 300명은 자신들이 본 이 현상을 후손들에게 알릴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들이 어떻게 알릴 것인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답했다.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전합니다. 그들의 자녀들, 손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야기는 한국 사회 전체에 퍼져갈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퍼져가는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설명했다. 처음에는 구전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점차 기록되고 문서화되고 심지어 연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300명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설명했다. 이 300명은 매우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들인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답했다. 종교인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예술가도 있고, 일반 국민도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다양할 것입니다. 서울도 있고, 지방도 있고, 심지어 산 위도 있을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특징을 설명했다. 이들은 모두 영적 감수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현상을 단순히 자연 현상으로만 보지 않고 영적 의미를 느낄 것입니다. 마리아는 가장 흥미로운 예언을 제시했다. 이 300명의 후손들 중에서 훗날 한국의 영적 리더들이 나타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몇 명이 나타날 것인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신비롭게 답했다.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수일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리더가 되는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설명했다. 이들은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이 예언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자라납니다. 그 이야기가 그들의 영혼에 깊이 새겨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이 예언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깨달은 자라고 불려질 것. 마리아는 이 영적 리더들이 특별한 호칭으로 불릴 것이라고 했다. 이들이 어떻게 불려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답했다. 깨달은 자라고 불려질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설명했다. 이들은 단순한 영적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진리를 깨달은 자입니다. 그들이 깨달은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신비롭게 답했다. 저도 아직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의 영적 미래, 그리고 인류 전체의 영적 미래와 관련된 깊은 진리인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이 깨달은 자들이 정확히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설명했다. 먼저, 그들은 이 예언을 해석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2026년 1월 1일에 일어난 7빛깔 무지개와 번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해석할 것입니다. 그 해석이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답했다. 이 해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영적 수준이 급격하게 높아질 것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녀는 설명했다. 그들은 한국 국민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2026년 1월 1일의 그 현상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의 국운을 바꾸는 신의 신호였다. 마리아는 이 300명과 그들의 후손들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이 300명은 한국 역사의 가장 중요한 증인들입니다라고 그녀는 강조했다. 어떤 의미에서의 증인인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답했다. 그들은 2026년 1월 1일에 일어난 7빛깔과 번개를 본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은 그 증거를 인류에게 전하는 증인입니다. 그것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설명했다. 미래의 역사가들은 2026년 1월 1일을 매우 중요한 날로 기록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날에 일어난 자연 현상 때문만이 아니라 그 현상을 목격한 300명과 그들의 후손들이 세상에 미친 영향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이 갖는 영적 의미를 설명했다. 이것은 영적 계승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무엇이 계승되는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답했다. 300명의 영적 경험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계승됩니다. 그 계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설명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이야기의 전달입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내가 본 일을 들어보거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영적 계승으로 변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것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들도 같은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 깨달은 자들이
구체적으로 언제 등장할 것인가를 설명했다. 2026년 1월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 이 깨달은 자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구체적으로 언제쯤인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답했다. 아마도 2050년대 또는 2060년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일어날 일들을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답했다. 그 사이에 여러 세대가 지나갈 것입니다. 300명의 자녀들, 손자들, 증손자들이 이 이야기를 전해받을 것입니다. 각 세대가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를 것입니다. 어떻게 다를 것인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설명했다. 처음 세대는 할머니가 본 신기한 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 가문의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는 이것이 갖는 영적 의미를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깨달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일 것인가를 설명했다. 이들은 매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녀는 설명했다. 이들은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받은 이야기와 자신의 영적 경험이 일치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어떤 영적 현상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답했다. 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상들이 본 7빛깔 무지개와 번개와 비슷한 성격의 영적 경험일 것입니다. 마리아는 흥미로운 패턴을 언급했다. 마치 하나의 영적 리듬이 반복되는 것처럼 미래에도 7빛깔의 현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어디서 반복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답했다. 아마도 같은 장소에서 또는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중요한 시점에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새로운 영적 리더들이 깨어날 것입니다.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했다. 이 깨달은 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녀는 답했다. 그들은 이 예언의 환상을 보여줄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설명했다. 말로 설명하기도 할 것이고, 글로 기록하기도 할 것이고, 심지어 시각적으로 재현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환상을 영적으로 전달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답했다. 그들이 이 이야기를 전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직접 본 것처럼. 마리아는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했다. 만약 300명의 목격자를 찾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녀는 답했다. 그 300명의 증거와 증언을 모으면 2026년 1월 1일에 일어난 일의 정확한 기록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말했다. 미래의 한국은 그 기록을 국가적 자산으로 보관할 것입니다. 박물관에 전시되고 학교에서 가르쳐질 것입니다. 역사가들이 연구하고 과학자들이 분석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현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했다.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정치적 혼란, 경제적 불안정, 그리고 사회적 분열이 모두 2026년 1월 1일에 그 현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마치 악절에서 클라이맥스를 향해 진행되는 음악처럼 그 현상 이후 무엇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답했다. 한국은 새로운 질서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좋을지 나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것이 변화라는 점입니다. 마리아는 5명의 판결과 7빛깔 무지개의 상징적 연결을 설명했다. 5명의 판결은 현재 한국이 처한 정의의 문제를 상징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들 중 일부는 무죄, 일부는 유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정의인가? 이것이 한국이 원하는 판결인가? 라는 질문이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1일의 7빛깔 무지개는 그 모든 혼란을 초월하여 더욱 높은 차원의 정의를 상징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저녁의 번개가 갖는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설명했다. 번개는 심판을 상징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무엇의 심판인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답했다. 현재 한국이 하고 있는 모든 선택과 행동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정적인 심판이 아닙니다라고 마리아는 강조했다. 이것은 신의 경고이자 동시에 새로운 기회입니다. 마치 농부가 옥수수밭에 번개를 내려 해로운 것을 제거하고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것처럼 마리아는 이 300명의 목격 이후 한국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설명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한국은 점진적으로 변해갈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 변화가 어떤 성격인가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답했다. 정치적 변화, 경제적 변화, 사회적 변화,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영적 변화입니다. 한국 국민들이 더욱 영적으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최종적으로 깨달은 자들이 해야 할 사명을 정리했다. 그들의 사명은 3가지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첫째, 이 예언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 예언의 진정한 의미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를 통해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최종 메시지를 전했다. 2026년 1월 1일의 7빛깔 무지개와 저녁의 번개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라고 그녀는 강조했다. 그것은 한국의 영적 미래, 그리고 인류 전체의 영적 미래를 향한 신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본 300명은 이를 증거하고 그들의 후손들은 이를 기록하고 그 후손들 중에서 나타날 깨달은 자들은 이를 해석하고 전파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말했다. 현재 우리는 그 300명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의 새해 첫날, 두 봉우리 산 위에서 7빛깔의 색을 보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영적 역사를 바꿀 300명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과연 그날에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본 300명은 정말로 역사를 바꿀 것인가? 시간이 모든 것을 보여줄 것이다.